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연휴간 28K 위로 올랐던 비트코인은 여러 악재들을 만나면서 27K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재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줘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지 살펴보고 리플 중간 항소 이야기와 사라진 비트코인 3천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미국 악재를 맞으면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내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고, 미국 주식들이 하락한 이유가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는 이유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면은 졸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잡이 얼마나 열리는지를 살펴보는 자료인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고, 미국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와 같고,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이 졸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긴축을 더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의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시장에 압박을 가했고요. 그러면서 미국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4.8%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30년물 같은 경우는 4.9%까지 올라갔어요. 이 말은 미국 채권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파적인 바람들, 금리를 계속 이제 고금리로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채권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흔들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시장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역사상 최대의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채권에 대해서. 그만큼 미국 채권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공매도를 쳐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채권의 숏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나스닥에 영향을 주고 코인 시장, 특히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알트코인은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더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미국은 어찌어찌 다 그냥 해결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 달러가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136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10월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 10월 가장 막 진짜 세상이 끝났다, 안 좋다고 했을 때가 1400원대였거든요. 이게 40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 엔화는, 그러니까 원화도 망해가고 있는데 엔화는 더 빨리 망해가고 있거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어제 당국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살짝 반등을 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 미국이 이가 거시경제적으로 계속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로 한국과 일본도 계속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다는 말과 같고, 미국의 부채가,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부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런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에서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팔아가지고 이 가계부채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신용경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조만간 이런 일들이 이 시장을 좀 지배할 수 있다, 그런 그 영향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어제 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부채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뭐 원데이라고 하는데 2주 동안 통계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275조입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300조 가까이가 거의 하루 만에 늘었다. 이거는 뭐 2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00조의 그 국가 부채, 300조면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국가 1년 예산이 이거보단 좀 더 많긴 한데, 그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터질지 가늠도 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경제는, 그런 상황은 미국이 흔들고 있고, 또 미국이 또 컨트롤 하겠지만, 그러니까 많이 그 과정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번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코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아직은 27.3K에 있기 때문에 27K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27K에 새로운 매수벽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27K를 어떻게 뭐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지지를 하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표를 보시는 분들, 온체인 데이터와 그다음에 오더북, 그다음에 지표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27K를 리테스트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누군가가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어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라고 해요. 3천억 정도가 한 번에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다른 자기의 월렛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이제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적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장이 혼란스러울 때 비트코인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월렛으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서 자기의 월렛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기회다라고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를 보면서 큰 규모의 돈을 빼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움직임들이고, 장이 끝났다,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 다음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리플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토레스 판사가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토레스 판사가 또 그걸 명령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SEC에서 중간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법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 중간항소 하지 마라,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누가 시켰냐? 토레스 판사가. 그냥 까불지 말라는 거죠, SEC. 더 이상 적당히 나대라, 이런 거를 그냥 법원에서 명령으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런 리플의 중간항소 기각보다도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시계 제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것들이 짓눌러서 코인 시장을 좀 압박을 한 게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SEC 사면 초과에 점점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하고 리플은 급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급등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리플이 급등을 했을 때 덤핑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양이, 볼륨량이 많은 코인들이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언노운 월렛에서 비트 스탬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 스탬프에서 팔기 위해서 리플을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리플을 보냈다. 그러니까 비트 스탬프에서 200억 가까이 되는 리플을 한 방에 이제 소화하기에도 어렵겠지만 계속 이거는 매도의 압박이거든요. 이런 호재가 돌 때마다 누군가는 리플을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 계속 트래킹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공개하기가 그런 게 뭐냐면, 계속 에스크로로 어딘가에서 리플이 계속 풀려요. 그 물량이 거의 뭐 200억이 아니고요. 거의 뭐 2천억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잘 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간 지금 이런 호재 맞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고, 이런 호재가 있었을 때 누군가는 발빠르게 본인의 자산을 뭐 법정화폐로 전환하기 위해서 리플을 비트 스탬프로 보내는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봐야 객관적으로 코인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주 언급을 드렸고, 그러니까 좌우장펀 CEO 상대로 해가지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FTX 파산,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FTX 파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좌우장펑이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독점을 했다. 이 독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 그 자본시장법에서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거든요. 그런 단어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바이낸스를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뭐 너무 보이죠? 뻔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FTX의
이런 부분들 어디와 연결돼 있죠? FTX는 SEC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EC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FTX는 미국 하원 그다음에 민주당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굉장히 진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샘 뱅크먼이 이런 것들이 고리가 끊어지고 나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이 바이낸스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낸스를 흔드는 와중에 코인베이스는 자기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해요.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지금 바하마 쪽으로 옮겨가지고 선물 거래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확장을 넓혀나가고 있고 사업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시에 가장 큰 라이벌인 바이낸스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의미심장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혜택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는 그 경쟁자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너무나 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한국의 KRX죠. 한국거래소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그러니까 자회사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영미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점 기저에서는 장이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거고 기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쓸 때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양념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좀 날 것으로 좀 더 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간 요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정도가 요 정도예요. 너무 보여요. 뻔히 보이고 다음번 불장에 완전히 자기들이 그 주도권 좀 강하게 얘기하면 패권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노력을 하고 있고 좌우장펀 것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FDUSD가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죠. 바이낸스도 자기의 그 패권, 그러니까 코인 관련되어 있는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FDUSD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볼륨량이 USDT보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주경 대표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예전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TUSD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의 볼륨량이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바이낸스와 연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영상마다 특정 코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썸네일이나 제목에 달지 않아도 웬만하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DWF였습니다. 뭐 시세 조작의 왕이죠. 거의 끝판왕급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PET 토큰, 이거 AI 토큰이긴 한데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밀고 있는 토큰이기도 해요. 이 PET 토큰을 바이빗으로 보냈다. 바이빗으로 디파짓을 보냈다라는 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움직임이 일어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PET 토큰은 관심 있게 보면 뭐 오르든 내리든 이걸 어떤 식으로 방향을 보면서 요 거래소 주소, 이 원래 주소를 잘 트래킹하면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제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